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9월 27일 시행한 소방유체역학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제2과목 소방구 유체역학이 나오죠. 그래서 21번에 보면 이 수조의 밑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렸다는 거죠, 여기. 근데 이때 유량이 Q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위가 2분의 1로 이렇게 반으로 줄었다는 거죠. 즉 2분의 1이 되었을 때 방출되는 유량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걸 지금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유량이라는 것은 유속에다가 단면적을 갖다 곱한 거죠. 그럼 이 유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유속은 루트 2GH가 되죠. 여기에다가 단면적 A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처음 유량, 즉 수위가 그대로 처음엔 1이었겠죠, 이게. 1이었을 때 유량, 이걸 Q1이라고 하죠. 요놈은 루트 2GH의 H1, 여기에다가 단면적을 곱하는 거죠. 즉, 요 구멍에 요 단면적이죠. 요게 A예요. 자, 그러면 수위가 2분의 1로 되었을 때 유량 Q2는 루트 2G의 H2가 되겠죠. 단면적은 똑같죠. A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거는 다 소거할 수가 있는 거죠. 요 구멍의 단면적은 전이나 후나 똑같으니까 서로 소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이 G도 서로 같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Q1분의 Q2는 루트 H1분의 루트 H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H1은 처음엔 수위가 H1은 1이죠. 나중에 수위는 절반으로 줄은 거죠. 그러니까 1의 절반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대로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루트 1분의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건 결국 어떻게 돼요? Q1분의 Q2는 자, 루트 1은 요건 1이죠. 결국 루트 2분의 1이니까 결국 이건 루트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나중 유량이니까 Q2는 루트 2분의 1 Q1이 되는 거죠. 즉 나중 수위가 2분의 1로 줄었을 때 나중 유량은 수위가 처음에 1이었었죠. 그때 유량의 루트 2분의 1배라는 거죠. 그래서 요 맞는 답은 요 1번 있죠. 루트 2분의 1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유량은 루트 2GH A라는 이 공식만 알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 22번 가죠. 자, 등 엔트로피 과정은 어느 과정인가? 이건 암기하세요.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는 그런 가역 단열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해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걸 우리가 가반응이라고 하고,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걸 우리가 역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는 것은 가역 단열 과정.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는요, 열의 양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온도로 나눠준 게 바로 이게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등 엔트로피 과정은 가역 단열 과정이라는 거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23번 가죠. 자, 23번은 어떤 배관에다가 피토 튜브, 피토관을 갖다 삽입을 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토관. 이게 배관이죠, 지금. 일로 물이 속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이 높이가 얼마냐면 H고, 이 위로, 이 높이가 라지 H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H는 30mm,
여기 배관 안에서의 소문자 H는 150ml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배관 위에 이렇게 올라온 이 부분 30ml는 이건 무슨 수두냐면 이게 바로 속도 수두예요. 자, 속도 수두는 다른 말로 우리가 압력으로 하면 동압이라고 하고 수두를 고친 걸 동압 수두라고 하죠. 자, 배관 내의 압력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압력 수두라고 하죠. 자, 압력 수두는 정압 수두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속을 물어봤으니까 유속이라는 것은 루트 2g의 h죠. 근데 이 h는 속도 수두죠. 속도 수두.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루트 2 곱하기 중력가속도 9.8 유속이 단위가 미터 퍼 세크니까 요 h도 단위가 미터를 갖다 대입해야 되죠. 그래서 30ml는 미터로 하면 0.03 미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면 0.8, 약 0.8 미터 퍼 세크가 유속이 되는 거죠.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죠. 다음 24번 가죠. 자, 어떤 밀폐계가 압력 P1이 200kPa이죠. 이때 최적이 V1이 0.1 미터의 3승. 자, 이게 팽창을 했더니 압력이 얼마로 변했냐? 100kPa. 이때 부피가 0.3세제곱이 된 거죠. 자, 그럼 여기 PV선도. 자, PV선도라는 것은 P는 이제 압력이죠. 그래서 세로에 압력을 갖다가 표시한 거고 가로는 V를 갖다 표시한 이걸 우리가 압력하고 부피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 이게 바로 PV 선도예요. 자, 이 과정 동안에 요 개가 한 일. 자, 개가 한 일은요. 처음에 일 P1 V1이죠. 마이너스 1의 양 하고 방향. 그래서 요 WS가 뭐예요? 요게 P1 V1 마이너스 P2 V2인데 요건 부호가 요건 마이너스예요. 여기 앞에. 요걸 갖다 여기다 대입한 거죠. 결국 요거는 P1 V1은 서로 없어지니까 결국 P2 V2예요. 그래서 여기 P2 V2니까 100kPa 곱하기 0.3세제곱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30. 요 킬로파스칼이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30kJ. 그대로 30kJ이죠. 킬로 뭐예요, 이게? 킬로 뉴턴. 이게 미터죠. 여러분이 이 줄이라는 것은 단위가 뉴턴 미터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뉴턴 미터가 뭐예요? 이게 줄이에요, 줄. 그래서 30kJ 그대로 답이 되는 거죠. 교재는 조금 복잡하게 풀었는데요. 그냥 걔가 한 일은 P2, V2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어요. 다음 25번 가죠. 자, 25번은 여기 유체에 관한 그 설명인데 틀린 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실제 유체는 유동할 때 마찰로 인한 손실이 생기죠. 이게 실제 유체죠. 근데 이상유체는 실제 유체의 반대고 요 이상유체는 어떤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유체죠. 그래서 요거는 높은 압력에서 밀도가 변화하지 않는 유체죠. 요게 틀린 거죠. 높은 압력에서 밀도가 변화하는이 아니고 변화하지 않는, 즉 압력이 높아도 이 밀도는 변하지 않는 게 이상유체예요. 그래서 이 이상유체에 의해서 우리가 베르노이 방정식을 만든 거죠. 베르노이가. 자, 유체에서 압력을 가하면 최적이 줄어드는 유체. 요거 우리가 압축성 유체. 최적이 줄지 않는 거를 비압축성 유체라고 하죠. 자, 전다 능력을 받았을 때 저항하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변형하는 물질을 우리가 유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요 2번이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체의 요 종류는 여러 번 한번 읽어보면 돼요. 자, 압축성 유체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밀도가 변화하는 거고, 비압축성은 온도나 압력이 변해도 밀도가 변하지 않는 걸 우리가 비압축성 유체. 자, 점성 유체하고 비점성 유체. 자, 점성은 결국 마찰력이니까 마찰 손실이 있는 게 점성 유체, 마찰 손실이 없는 거를 우리가 비점성 유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이상 유체는 높은 압력에서도 밀도가 변하지 않는 거고, 실제 유체는 높은 압력에서 밀도가 변하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죠. 다음 26번 가죠. 자, 26번은 대기압에서 10도씨, 물이 10도죠. 대기압에서 10도, 물 10kg를 70도까지 가열할 경우 엔트로피의 증가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의 증가량을 우리가 델타 S라고 하는데, 요거는 공식이에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질량 킬로그램이죠. 그다음에 CP, 요거는 정합비열이에요. 그래서 정합비열 단위 킬로줄 퍼 킬로그램 K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ln 절대온도죠. T1분의 T2가 되는 거죠. 이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자, 질량이 몇 킬로예요? 10킬로죠. 정합비열 주어져 있죠. 4.18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 K. 자, ln T1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10도죠. T2는 70도로 변형이 온도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273 플러스 70도.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단위 한번 보세요. 단위 보시면 여기 다 도 K니까 이게 다 K죠. 이거 서로 없어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킬로그램 서로 없어지죠. 남는 단위는 킬로줄 퍼 뭐예요? K가 되는 거죠. 킬로줄 퍼 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8.03이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7번 가죠. 자, 27번은 여기 물속에 수직으로 완전히 잠긴 원판의 도심, 여기 수면이고요. 이게 원판이 하나 가라앉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원판의 요 도심, 원판의 도심을 갖다가 우리가 Y바로 표기하죠. 그 다음에 압력의 중심, 원판의 압력의 중심 우리가 YC로 표기해요. 센터. 그래서 여기서 원판의 도심 Y반은요, 여기가 이거 지름이고, 이게 D죠. 여기서 요거 반지름.
반지름을 지금 우리가 R로 표기한 거죠. 그래서 요 원판의 도심은 반지름이에요, R. 요 부분이 원판의 도심이라고 하는 거죠, R. 그 다음에 여기 압력의 중심. 요 압력의 중심은 요 반지름에다가 밑으로 4분의 R만큼 또 내려온 거죠. 이게 4분의 R이에요. 그래서 요 원판의 요 압력 중심은 반지름 더하기 4분의 반지름이죠.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원판의 요 반지름 R이라고 했을 경우에 원판의 도심하고 이 원판의 도심하고 도심은 가운데 R이죠. 요거하고 압력의 중심하고의 그 거리 4분의 R이잖아요. 요 R은 서로 같으니까 없어지고 4분의 R만큼 내려온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이 설명이 여러분이 다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원판의 도심은 반지름 Y바, 원판의 도심은 반지름 R. 이 원판의 압력 중심 센터죠. YC는 반지름에다가 4분의 반지름이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암기를 하세요. 그럼 이 거리는 얘가 원판의 중심이 4분의 R만큼 크잖아요. 거리는 4분의 R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돼요. 이거 다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체역학은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고 암기할 건 암기하고 꼭 풀어야 될 건 꼭 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잠깐 28번 가죠. 28번은 약간 좀 어렵다고 할까요? 조금 좀 풀기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죠. 자, 문제는 뭐예요? 여기 손실 수두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손실 수두는요, 달시 공식 있죠? 마찰 손실 계수에다가 관경 D분의 관의 길이 L, 여기에다 속도 수두 곱해주면 이게 바로 마찰 손실 수두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주어진 값을 한번 차례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죠. 자, 그러면 마찰 손실 계수는 안 나와 있어요. 관 길이, 길이가 얼마예요? 3km. 이거 미터로 하면 3km라고 그랬죠? 이거 미터로 하면 300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L은 3000m예요. 자, 그럼 배관의 관경은 300mm라고 되어 있죠? D는 300mm. 마찬가지로 미터로 바꿔줘야 되죠? 요건 0.3m죠. 1m는 1000mm니까. 그래서 D는 0.3m. 자, G는 중력 가속도 9.8m/s의 제곱. 자, 유속은 여러분이 모르죠? 유속은 여러분 여기 유량하고 관경 아니까 유속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유속이라는 것은 유량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자, 유량이 얼마예요? 0.0444 세제곱 세크예요. 자,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 D의 제곱, 그러니까 관경이 지금 300mm죠. 그러니까 미터로 하면 0.3m죠. 요거의 제곱. 그래서 유속을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0.63이 나오는 거죠. 0.63 미터 퍼 세크. 요거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0.63. 그럼 결국 뭐예요? 마찰 손실 계수만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 마찰 손실 계수를 여러분이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마찰 손실 계수는요, 유체역학에 나오면 꼭 측류, 레이놀드 수가 측류일 경우에만 항상 출제가 되니까 측류일 때 마찰 손실 계수는 64를 레이놀드 수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결국 요 레이놀드 수만 여러분이 계산하면 F값, 마찰 손실 계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레이놀드 수라는 것은 점도분의 관경, 유속, 밀도죠. 또는 동점도분의 관경, 유속. 요 놈은 파이 D 뉴분의 4Q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보면요. 점성계수라는 게 점도죠. 점도값 주어졌어요. 유속은 우리가 구했죠. 관경 알죠? 300mm. 그럼 밀도값만 알면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 흐르는 게 지금 물이죠, 물. 자, 물의 밀도는 지금 뮤가 점도의 단위가 뭐예요, 지금? 0.101 뉴턴 세크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럼 이 밀도의 단위도 뉴턴의 단위, 중량 단위예요. 뉴턴 세크의 제곱 퍼 미터의 4승. 요 놈을 갖다 대입을 해줘야 돼요. 같은 뉴턴인 중력 단위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물의 밀도는 1000이에요. 뉴턴 세크의 제곱 퍼 미터의 4승으로 하면. 이거를 킬로 뉴턴으로 하면 1000으로 나누니까 1이잖아요. 1. 킬로 뉴턴 퍼 세크의 제곱 미터의 4승 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갖다 대입을 해줘야 여러분이 요 레이놀드 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놀드 수는 관경 0.3m, 300mm니까 U는 0.63m per sec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죠. 여기 위에서. 그래서 0.63. 자, 밀도인데요. 밀도는 여기 비중값이 여기 0.85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요 밀도라는 것은 물의 밀도에다가 비중을 곱한 거죠. 자, 물의 밀도가 1000뉴턴 세크제곱 퍼 미터의 4승. 그래서 이건 1000 곱하기 0.85죠. 그래서 85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밀도값 850 뉴턴 세크의 제곱 퍼 미터의 4승. 자, 점도 0.101 뉴턴 세크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레이놀드 수를 구하면 1590.59, 2100 이하죠. 그러니까 이건 측류라고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측류기 때문에 여러분이 64를 레이놀드 수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마찰 손실 계수는 64를 레이놀드 수 1590.59죠. 요 놈으로 나눠주면 마찰 손실 계수값이 요 놈이 0.04가 나온 거죠. 다 여러분이 아니까 이 계산식에다만 숫자만 넣어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왔냐? 예, 8.1m가 손실수도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28번 같은 경우는 요 달시 공식만 암기하고 있고 여기서 여러분이 주어진 값 다 갖다 대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마찰 손실 계수죠. 그래서 마찰 손실 계수는 측류일 때 64를 레이놀드 수로 나눠준다. 그럼 레이놀드 수는 뉴분의 du로 또는 뉴분의 du, 파이 d 뉴분의 4q 이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약간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다음 29번 가죠. 자, 29번은 곡관에 물이 흐르고 있을 때 계기압력으로 P1이 98 kPa, P2가 29.42 kPa, 킬로파스칼이죠. 자, 이 곡관을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힘,
단 높이 차하고 모든 손실을 무시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이거는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라서 이거는 사실상 버리는 문제예요. 근데 꼭 여러분이 풀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버리는 문제인데 어떻게 푸는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곡관을 물이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이거를 갖다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힘을 우리가 F라고 하는 거죠. 자, 고정하려는 필요한 힘은요, 공식이니까 암기를 하세요. 이쪽에서 들어온 압력, 힘, P1, A1이 되겠죠. 힘이라는 것은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들어오는데 생기는 힘이 P1, A1이 되는 거고, 나가는 힘은 P2, A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P1, A1 마이너스 F에다가 플러스 P2, A2. 요놈은 로에다가 밀도에다가 유량에다가 마이너스 V2 마이너스 V1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200ml에서의 유속을 우리가 V1, 100ml에서 유속을 우리가 V2로 한 거죠. 자, P1은 주어졌어요. P1 값. 자, P1 값은 문제에서 98kPa라고 주어져 있죠. 자, P2는 얼마로 주어져 있냐? 요거는 29.42. 자, 단면적 A1 계산할 수 있죠? 4분의 파이에 D1의 제곱이니까 200mm, 미터로 하면 0.2m죠. 요거의 제곱. 자, A2는 마찬가지로 4분의 파이에 관경 100mm니까 0.1m죠. 요거의 제곱. 자, 그러면 P1, A1, P2, A2는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다 계산했으니까. 자, 밀도값. 자, 여기 보면 다 킬로파스칼이죠. 자, 킬로파스칼이라는 것은 단위가 킬로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밀도값도 여기가 킬로뉴턴이니까 킬로뉴턴 세크의 제곱 퍼 미터의 사승. 물의 밀도죠, 물. 이건 1이에요, 1. 이건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되는 수치예요. 또는 이거를 우리가 앞에 문제 할 때도 물의 밀도는 뉴턴 세크의 제곱 퍼 미터의 사승.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0이라고 그랬죠, 1000. 요 두 가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거죠, 로. 자, Q는, 문제는 Q죠. Q하고 V2, V1이에요. 이걸 어떻게 푸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건 베르누이의 공식을 갖다 이용하면 돼요. 자, 문제에서 위치수도, 높이차하고 모든 손실 무시한다고 그랬으니까, 위치수도는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베르누이 정리 보면은 1지점에서의 전 에너지하고 2지점에서의 전 에너지는 서로 같은 거죠. 그런데 위치수도는 높이차는 무시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위치수도는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높이차, 위치수도 무시하니까 Z1, Z2 서로 같다는 거죠. 그래서 2지분의 U1의 제곱 플러스 감마분의 P1 압력수도하고 이 지점도 속도수도하고 압력수도만 적용한 거죠. 그래서 P1, P2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비중량은 물이니까 9.8kN per m에 3승 대입한 거고요. 그래서 2지분의 U1의 제곱하고 2지분의 U2의 제곱인데, 여기서 유속을 여러분이 계산하려면 U1하고 U2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어느 하나로 여러분이 변형을 시키면 그 미지수가 하나니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U1하고 U2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1지점의 유량하고 2지점 유량 같죠. 즉 Q1, Q2예요. 그래서 1지점 유량이 A1, U1, 2지점 A2, U2. 그래서 단면적 A는 4분의 파이 D1의 제곱 곱하기 U1은 4분의 파이 D2의 제곱에 U2가 되는 거죠. 그래서 D1 200mm니까 0.2m, D2 100mm니까 0.1m. 갖다 여러분이 이것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갖다 대입을 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걸 풀면은 U2는 U1의 4배예요. 그래서 U2 여러분이 관계를 알았으니까 이 U2를 여기에다 대입을 하는 거죠. U2를. U2는 뭐예요? 4배의 U1이잖아요. 이런 거 갖다 대입하면 여러분이 U1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U2의 제곱에다가 4U1 이 놈을 대입하죠. 그럼 여기서 U1의 그 유속이 미지수 하나니까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U1을 계산하면 이게 3.02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U2는 U1의 4배니까 U1의 3.02에다 4배를 해주면 U2는 12.08이 나온 거죠. 자, 그럼 유량 계산할 수 있죠. 4분의 파이에다가 관경 200mm니까 0.2의 제곱, 유속 3.02 곱하면 0.095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운동량 방정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값 갖다 다 대입을 하는 거죠. 자, 98kPa P1, A1은 4분의 파이 0.2의 제곱, 마이너스 요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힘 F죠. 그 다음에 P2가 29.42kPa, A2가 4분의 파이 0.1의 제곱. 자, 물의 밀도는 중력 단위로 하면 1. 그 다음에 유량 0.095. 자, V2가 12.03이죠. 08이죠. 그 다음에 V1이 3.02. 해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4.7444kN, 킬로 뉴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뉴턴으로 물어봤으니까 1000배를 해주면 4744.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인데 29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하나 풀다 보면은 아마 한 20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버리는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답을 하는 게 가장 나아요. 그림하고 같이. 다음 30번 가죠. 자, 30번은 물의 최적을 5% 감소시키려면 얼마의 압력을 가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자, 여기 어떤 용기에 기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떤 압력을 가하는 거죠. 이만큼 더 감소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델타 P를 가해서 요거를 더 압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지금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요게 5%라는 거죠. 그럼 이 델타 P는 얼마를 가해야 되느냐, 킬로파스칼을 갖다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최적 탄성계수, 요 K는 암기를 해야 돼요. 공식이니까. 마이너스 가한 압력. 또 요거는 델타 V는 감소한 최적. 감소한 최적이니까 이게 5%가 감소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죠. 부호가. 마이너스 5%예요. 그래서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앞에. 요건 처음 최적. V죠. 100이 아니고. 퍼센트일 경우는 V는 1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최적 탄성계수하고 압축률 베타분의 1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압축률이라는 것은 최적 탄성계수의 역수예요, 서로.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델타 P는 마이너스 K의 V분의 델타 V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최적 탄성계수를 안 주고 뭘 줬어요? 압축률을 준 거죠. 그래서 압축률은 최적 탄성계는 압축계수의 역수죠. 압축률의 역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압축률분의 1에다가 감소한 최적, 처음 최적이 되는 거죠. 주어진 값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그 압력 변화, 가한 압력은 압축률분의 1 곱하기 V분의 델타 V인데 요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는 요 델타 V가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베타 압축률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의 제곱 퍼 뉴턴이죠. 압축률분의 1 곱하기 전체 100이죠. 퍼센트니까. 여기서 5% 감소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이게 10의 8승 뉴턴 퍼 미터의 제곱. 그러니까 이걸 킬로파스칼이니까 10의 3승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10의 5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파스칼, 이게 뉴턴 퍼 미터의 제곱, 그 다음에 킬로파스칼, 그러면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라는 거, 이거 제가 지금 계속 유체역학 할 때 반복적으로 단위를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려요. 줄이라는 거, 뉴턴 미터죠. 그 다음에 이 와트라는 거. 와트는 줄 퍼 세크를 우리가 와트라고 하죠. 결국 와트라는 것은 뉴턴 미터 퍼 세크가 와트예요. 그래서 여기 10의 5승 킬로파스칼이니까 이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